통증이 발생했을 때 환자분들이 자주 겪는 고민 중 하나는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특정한 행동을 피함으로써 통증이 감소한다면 굳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경우 통증은 자연스럽게 호전됩니다. 그러나 진행성 마비, 활동량의 지속적 감소, 감각 저하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병원 방문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많은 환자분들이 올바른 관리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사나 약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드물지만 통증이 심하거나 불편할 때는 이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은 통증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통증을 악화시키지 않는 방법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통증을 유발하는 활동을 피하고 며칠간 관찰하여 통증이 줄어드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통증 감소가 관찰되지 않는다면 병원을 방문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분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때로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크지 않더라도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이 지속되는 경우 전문적인 의료 상담이 필요합니다. 통증의 강도가 심하지 않거나 마비 증상이 없더라도 이를 단순히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활동할 때마다 증상이 지속된다면 불안정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 불안정한 상태가 1-2주 이상 지속되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불안정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쉬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상 활동을 조금 줄이면서도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에 대한 대처 방법이 아픔의 강도에 따라 병원 방문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약물을 섭취하는 것과 관련하여 단순히 통증을 완화시키는 음식이나 보충제에 의존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진통제가 아닌 한 안정적으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이 있어야 합니다. 제약회사에서는 이러한 약물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으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통증을 완화하는 약물에 의존해야 합니다. 일반 음식 중에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환자분들께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의료진의 기본적인 역할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섭취에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이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환자들은 단백질 식품의 맛이나 질감에 익숙하지 않거나 콜레스테롤과 같은 건강상의 우려로 인해 단백질 섭취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가 종종 제안하는 방법 중 하나는 단백질 보충제의 사용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편리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게 해주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는 식습관의 변화가 필수적이며 특히 저탄수화물, 고단백질 식사를 통해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권장합니다. 더 나아가 환자분들의 경제적 상황과 개인적인 취향을 고려하여 다양한 종류의 고기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고가의 고기가 꼭 필요하지 않으며 영양학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입맛과 예산에 맞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랫배에 힘을 주는 호흡법은 건강관리에 있어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 호흡법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만 꾸준한 연습을 통해 그 효과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랫배에 힘을 주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몸의 균형과 호흡이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른발과 왼발의 무게 중심을 옮겨가며 이 호흡법을 연습하면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랫배에 힘을 주는 호흡법은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세를 바로잡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습관입니다. 이를 실천함으로써 환자분들은 허리 보호 및 자세 개선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짧게라도 이 호흡법을 연습하시며 일상에서도 계속 이를 의식하며 살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습관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탄수화물 고단백질 식사와 함께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몸을 젊게 유지하고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건강 문제, 예를 들어 협착증 같은 증상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활동량이 줄어들거나 보행거리가 감소하는 것은 몸이 약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리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감각이 둔해지며 성격이 예민해지는 등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이는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조기에 인식하고 적절한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러한 조언들은 환자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환자분들의 고통과 치료에 대한 접근 방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환자분들은 심한 통증에 직면하셨을 때 즉각적인 완화를 위해 치료를 받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종종 치료 과정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다리에 힘이 빠져도 많은 분들이 치료를 미루며 견디려고 하시죠. 이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용기 부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히 통증을 잊어버리게 하는 주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통증이 견딜 수 없을 정도가 아니더라도 그 추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필요한 치료를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환자분들이 자주 겪는 또 다른 문제는 통증이 발생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종종 치료를 피하거나 단순히 통증을 잊기 위해 주사를 맞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며 결국은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환자분 자신의 증상과 불편함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환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환자분들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근본적인 치료와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장기적으로 환자분들의 건강과 웰빙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은퇴를 맞이한 분들에게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은퇴하는 연령도 점차 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은퇴를 새로운 시작점으로 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작점은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따라서 노화나 노령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두려움 없이 이 새로운 단계를 받아들이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80대에도 60대처럼 보이는 분들이 많은 것은 50대와 60대에 어떻게 준비하고 생활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가능한 한 줄이고 삶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아프더라도 과도한 걱정과 두려움을 피해야 합니다. 만약 활동하거나 움직일 때 통증이 늘어난다면 그 원인을 찾아 생활 습관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통증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늘어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습관을 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주사나 약에 의존한다면 제어가 어려워지고 건강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습관의 차이가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10년, 20년 후의 건강과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언들을 꼭 기억하시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데 주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퇴 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